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연월일시가 정해져서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전 시간에도 제가 1일생, 11일생, 21일생 사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은요, 7일생, 17일생, 27일생에 태어나신 분들의 사주의 특성과 성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음력생일입니다. 음력생일의 끝자리가 이제 7일자인데요. 몇 월, 며칠일 때 7일, 17일, 27일 날 태어나신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분들은 칠성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7일생이기도 하고 또 이 하늘에 어떠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태어난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7일생 분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7일생, 17일생, 27일생 분들. 그리고요, 이분들은 이렇게 또 칠성님의 자손이기도 한데 사실은 칠성님에게 많이 빌어야 되는 자손이다. 즉 이분들은 좀 단명수가 있으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어떠한 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칠성님 자손이기 때문에 그걸 좀 빌고 살아야 된다. 어떤 걸? 단명수에 대한 칠성님께는 항상 수명장수와 복이라는 걸 빌게 되는데요. 이렇게 칠성님 전에 수명장수와 복을 빌어야 될 만큼 조금 단명수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수명장수를 좀 빌으셔야 된다. 단명수에 대한 복을 빌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또 이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끼가 굉장히 많으시죠. 끼가 많으시고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또 활동적으로 변하십니다. 어렸을 때 조금 내성적일지는 몰라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외향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또 사람 상대를 많이 해야 되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저절로 키워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분들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데요. 부모의 어떠한 도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수성가라는 거는 혼자의 힘으로 내가 성공을 하는 걸 자수성가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다. 또 어려서부터 부모자와는 좀 많이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그래도 외로운 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자수성가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분들은 조금 안타깝게도 너무 특이한 사주이기 때문에 일부 종사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빌어야 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조상님의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태어나신 분들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의 덕으로 이 살아가는 생일자이시기 때문에 조상 대우를 많이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또 이 조상의 덕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의 힘을 입어서 살아간다. 어떠한 종교에 많이 치우칠 수 있다. 종교적으로 많이 기도를 하거나 종교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단명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살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7세 전에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17세나 27세 전에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한 번, 두 번 혹은 두세 번은 넘기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명을 이어가는데요. 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이 부모자가 이런 자손을 둔 부모자는 우리가 명달이라는 거를
많이 걸죠. 어디에 가면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아, 이 자손은 이름을 팔아주세요. 이 자손은 사주를 팔아주세요. 이름을 올려서 좀 빌어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또 수양 엄마를 삼아주세요.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시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조금 자손의 명이 좀 짧으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빌어드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의 정식적인 명칭은 명다리라는 거를 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은 수명 명자고요. 우리가 명이 조금 약해질만 하면 다리를 놔주고 또 명이 조금 약해질만 하면 다리를 놔서 명을 길게 해준다. 이게 명다리 발언입니다. 그래서 7일생, 17일생, 27일생 분들은 특히나 이 명다리 발언을 꼭 하셔야 되는 생일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요, 이분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어떠한 머리? 공부머리보다는 이 공부머리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머리가 굉장히 습득력,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끼가 많고 이렇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특출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거나 내가 어디에 종사하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은 1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릴 거를 단기간 내에 흡수해버려요. 3개월, 6개월. 다른 사람보다는 짧은 기간 안에 그걸 내 걸로 만들기 때문에 그 습득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 빠르냐면 이분들의 사주의 특성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이렇게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대장사주이거나 사장사주일 때 그런 성향이 나오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부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일부러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흡수력이 빠르세요. 내가 필요한 거는 뭐 굉장히 흡수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 없는 거는 많이 걸러낸다. 이런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7일, 17일, 27일생이신 분들은요. 사업운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7일, 17일, 27일생이신 분들 치고 그래도 못 먹고 못 사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7일, 17일, 27일생 분들은 사업가의 사주도 강하시지만 타고나기를 조금 이렇게 틀 안에 가둬야 되는 그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왜? 끼가 많아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엎어질 수 있어서 그걸 가두기 위해서는 나랏밥을 먹는 공무원이 좋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간다. 가다가 내가 그만둔다. 언젠가는 내 거를 한다. 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 7일생, 17일생, 27일생인 분들이 굉장히 예체능의 끼가 많기 때문에 연예인의 사주도 많더라. 이 예체능의 끼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빛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데 사주 특성상 빛을 내는 빛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빛이라는 거는 본인이 남에게 나 좀 알아주세요 하고 뿜뿜 내는 빛이 아닙니다. 어떠한 예를 들면은 무대에 가수가 서 있는데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만약에 한 명도 관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수는 빛이 날까요? 나지 않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나를 에워싸서 나를 환호했을 때에 그 빛이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빛이 있습니다. 사주에. 그래서 굉장히 남 앞에 서거나 남들과 이렇게 소통하거나 아니면은 뭐 영업을 하거나 인간 열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 상대를 많이 하는 직업군이 좋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상의 덕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조상의 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떠한 종교에 힘입어도 좋겠다. 종교에 귀의해도 좋겠다. 종교적인 색깔을 많이 띤 직업군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들이요, 실증을 굉장히 잘 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상대할 때 굉장히 매몰찰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 상대도 그렇고, 어떤 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아닌 거는 끙끙맥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뒤돌아서는데 빨라요. 예를 들면, 한 번, 두 번 아니면 딱 돌아섭니다. 돌아서면은
되돌아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칼같이 끊어내는 그런 특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분들은요, 여러 가지 이제 부를 축적을 할 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7일생, 17일생, 27일생인 분들은요, 특히 부동산과 인연이 많다. 부동산에 덕이 많고 운이 많이 깃들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돈을 버시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데 투자하시면 돈이 다 나갑니다. 어떤 거? 예를 들면 주식이랄지 아니면 코인 이런 투자성 있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사기성 있는 어떠한 이렇게 횡재수에 반하는 그런 일들 있죠. 그런 거는 맞지 않아요. 왜? 하늘에서 내려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 맞지 않습니다. 내가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묻는 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일생, 17일생, 27일생인 분들은 돈을 버시면 이제 점점 이렇게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서 부동산을 늘리고 또 부동산을 늘리고 이렇게 부동산으로 부자가 돼야지만이 그 돈이 제대로 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들 중에서 7일생, 17일생, 27일생 중에서 7일생 분들이 가장 기운이 강하세요. 예를 들면 7일생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 17일, 그 다음 27일 이렇게 기운의 강도가 달라지는데요. 이 성공하는 이런 빛의 크기도 7일생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이 17일생, 그 다음이 27일생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빛이 나는 사주의 운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살면서 정말 내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에 많이 빛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7일생, 17일생, 27일생인 분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내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이렇게 우리가 신적인 면에서 내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인생을 사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반영을 하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 다른 날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금 꽃 대신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사람마다 태어난 생일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맞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우리 사주팔자가 결정이 되죠. 네. 네, 이렇듯 연, 월, 일, 시 이런 사주 4개의 기둥이 있고요. 네. 그 4개의 기둥에 위에 천간과 밑에 지지에 의해서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 사주팔자의 생년월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인데 사실은 그 연월일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주라고 합니다. 네. 며칠 날 태어났는지, 내가 1일 날 태어났는지, 2일 날 태어났는지, 3일 날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세가 어느 정도는 정해진다고 해요. 네, 하지만 양띠의 1일생이라든지 아니면 양띠의 1월 1일생이라든지 아니면 소띠의 3월 1일생은 또 다르겠죠. 네. 네, 그렇게 자세히 보려면 또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날로 인해서 일주에 의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운의 흐름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선생님. 네, 첫 번째는요. 1일, 7일, 13일, 19일, 25일생이에요. 네. 네, 1일, 7일, 13일, 19일, 25일 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은요, 재주가 많으세요. 아. 네. 재주가 많으시고요. 머리가 명석하십니다. 네. 조금 연예인들이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아. 네. 본인의 끼가 많으세요. 네. 네. 이런 재주와 끼와 이렇게 명석한 두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려서부터 인기를 머금고 삽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인기를 또 갈구해요. 좀 나서고 싶고. 네. 내가 나섰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거나 알아주면 기분 좋고. 뭐 이런 분들이 이런 1일, 7일, 13일, 19일, 25일생들이 많으시고요. 네. 또 이분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물복이라는 게 타고났습니다. 네. 재물복이 어느 정도 타고났기 때문에 금전의 인연이 많고요. 자기가 의식주, 먹을 복, 입을 복, 이런 의식주에 복이 있다. 네.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쓰는 데에는 그래도 어려움이 별로 없다. 예를 들면 내가 주머니에 돈이 마를만 하면 또 채워지고 네. 또 마를만 하면 또 채워지는 게 이분들의 이 사주팔자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요, 이분들은요, 윗사람하고 이렇게 귀인이 많이 따르는 사주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소속이 돼 있을 때 열심히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윗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귀염을 받고 네. 귀인이 나타나서도 나를 도와주게 되는 이런 형국이고요. 네. 그리고 또 금전의 인연이 많습니다. 금전의 네. 인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도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명예와 더불어 재물복도 따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윗사람이 됐든 나의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언제부터냐? 29세, 38세. 이렇게 네. 두 번의 기회가 옵니다. 29세, 38세 때 이분들의 운이 열리는 시기가 되겠어요.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열리는 시기에 또 노력을 하고 있어야 운이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이 열리는 시기에 또 이런 귀인수도 들고 윗사람의 이런 귀인수나 주위에 귀인수가 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포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운이 열릴 때 충실하게 노력을 하셔야지만이 무난하게 성공 궤도에 오르지,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기회가 오지 않잖아요. 그쵸. 기회가 온다 한들 놓치게 되겠죠. 네. 항상 이렇게 본인이 노력을 하고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이런 운이 열린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초년에는 평년운이어서 나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매사가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초년에 조금 초년고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초년고생이라고 하면 뭐 5살, 10살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20대 초반. 우리가 이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20대 초반을 초년이라고 하거든요. 초년 운세라고 하는데, 내가 비로소 20대에 들어서 사회인이 됐을 때 성인이 되고 나서의 초년 운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고생을 많이 하는 사주예요. 그 대신 초년운의 고생으로 인해서 명땜도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명도 길어지고, 그리고 이분들이요, 본래 이렇게 양친 부모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으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인이 되면서 집을 이렇게 나와서 독립해서 사시든지, 아니면 타지로 나가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술가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하나는 사업가도 많으십니다. 네. 사업가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유대관계가 좋으세요. 말주변도 좋으시고,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좋으시고,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뭘 진행하는 거를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의 일을 많이 접촉하는 일들 있잖아요. 네. 비즈니스도 다 사람과의 일이잖아요. 그쵸. 가만히 앉아서 사무직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돌면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일이 이분들에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분들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네. 어려서부터 사고수가 인생에 있어서 큰 사고수가 3번은 들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조금 생사를 넘나들 정도의 이런 사고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도 땜으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고가 나서 몸에 흉을 지니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아. 네, 몸에 본인이 흉이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명땜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예전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이렇게 명땜을 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자꾸 넘겨야 되는, 적어도 두세 번은 초년 어렸을 때부터 두세 번은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기는 사주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는 어려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20세가 돼서 이렇게 본인이 독립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수성가를 해서 내가 이렇게 크게 될 상이지, 뭐 부모의 예를 들면 재산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일군다든지 그런 운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셔서 내가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이분들은요, 결혼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결혼운을 우리가 봤을 때, 한 사람과 오래 이렇게 끝까지 사는 걸 백년해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일부 종사를 한다, 일부 종사를 못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해도 본인의 이렇게 남자면 여자의 운, 그리고 여자면은 남자의 운, 이게 궁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 종사를 못한다는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그 상대방의 이런 결혼궁, 인연, 합궁이 조금 이렇게 약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빨리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일부 종사를 못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결혼을 조금 미루셔서 늦게 하시는 게 좋고, 네. 예를 들면 본인하고 조금 나이 차이가 있든지, 뭐 연상이라든지 연하라든지 이렇게 나이 차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좋은 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궁합을 꼭 보시고 이렇게 해서 잘 맞춰서 가셔야지 일부 종사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대방을 고를 때에도 그런 거는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1일, 7일, 13일, 19일, 25일생 분들은요, 귀인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도 해야 되는 이런 사주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기의 목표를 갖고 열심히 전진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 네, 선생님. 네, 그 생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만 접하다가 네. 선생님이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공하시고요. 반드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1일, 3일, 7일, 8일, 9일자가 끝자리 음력 생일에 붙으신 분들은 조금 생일 불공을 드려드리고 명발언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근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끝자리가 1일이에요. 11일이에요. 3일이에요. 7일이에요. 8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문의가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명달이라는 걸 올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또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굉장히 돈이 이제 금액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 참에 또 이분들도 이렇게 합동으로다가 제가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려야겠다, 명달이 발언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력 생일 끝자리에 1, 3, 7, 8, 9일자가 붙는 분들,
또 11, 13, 17, 18, 19, 21, 23, 27, 28, 29일생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생일불공을 10살까지는 드리는 게 좋고, 또 수수팥떡을 10살까지 생일날 해드려서 이 부정을 물리고 또 애군액살을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소멸을 시켜드리는 게 좋으시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명을 늘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고요. 또 귀한 자손으로 이름나라고 빌어드리는 건데, 사실은 10살까지는 우리가 예방매기로 하는 게 이제 집에서 수수팥떡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 방법만으로 이제 10살까지는 무사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11살부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20살, 30살, 40살, 50살을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은 사고수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거죠. 왜? 단명수가 있으니까, 단명살이 있으니까, 명이 조금 약하시니까. 그래서 수명장수 발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명다리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또 선생님, 명다리가 무엇인가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명다리라는 거는요, 수명명자에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명이 좀 이렇게 약해져서 이렇게 조금 어려울만 하면은 다리를 놔서 또 명을 이어주게 되고, 명이 또 이렇게 약해질만 하면 다리를 놔서 또 명을 이어주게 되고, 이렇게 명을 자꾸 이어주는 게 명다리 발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명다리 발언이라는 건 한 번 올리면 제가 평생을 빌어야 되는 게 명다리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굉장히 있고 무거운 일이 이 명다리 발언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어디에 가면 우리 자손들, 어머님들이 이렇게 점사를 보시거나 어디 스님한테 가시거나 우리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자손은 조금 이렇게 이름을 팔아주세요. 사주를 팔아주세요. 그리고 칠성님전에 올려서 좀 빌어주세요. 초를 꺼트리지 말고 빌어주세요. 수양 엄마를 삼아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다 똑같은데 표현 방법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손은 수명이 조금, 명이 단명살이 있으니 조금 빌어주세요. 단명살을 극복하게 수명장수 발언을 해주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수명장수 발언을 이런 촛불 공양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 발언으로도 하지만 그걸 또 맨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다리 발언이라는 걸 하는데요. 명다리 발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사주와 이름과 주소를 신령님전에 올리는 거예요. 명부. 신령님전에 명부를 올려서 이 자손을 이 무당이 한번 받으면 이 수영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손을 죽을 때까지 비는 게 이 명다리 발언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적으로는 제가 얼마를 이렇게 불러도 그게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빌어야 되니까, 뭐 이거 갖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촉값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엄마들한테 말씀드려요. 이거 촉값도 안 나온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만 빌어도 이거 촉값도 안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장에 드는 금액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또 엊그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새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딸, 아들, 딸이었나? 제가 좀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딸, 아들, 딸. 그래서 2분 차이로 새 쌍둥이를 낳으셨대요. 이거 영상 보시면 이제 본인 말씀이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요, 이분도 새 쌍둥이니까 같은 날에 태어났잖아요. 2분 간격으로. 근데 이 자손들을 또 명다리를 올려주고 싶은데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참 이걸 하고 싶은데 고민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전화를 끊고 일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약속을 드리고 나서 제가 좀 진짜 진심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비단 이분처럼 세 분, 세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자손들을 낳는데 다 13789가 해당이 되든지, 아니면 또 뭐 한 명이라도 이런 13789일에 해당이 되는데,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또 특히나 이 뭐 코로나 여파가 지금 몇 년을 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뭐 단돈 몇십만 원도 정말 크게 큰 금액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합동으로다가 어차피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거고 제가 이렇게 기도 발언을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합동으로 여러분들을 해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손들 중에 137891에 해당되시는 분들 또 이 137891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어디 가서 보니까 우리 자손이 좀 단명살이 있대더라. 좀 단명수가 있어서 명이 좀 짧다고 들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명다리 발언을 꼭 수명장수 발언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수에도 예방매기가 되는 거고요. 어떤 나쁜 행액수에도 단명살에도 이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 위해서 항상 마음 졸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8순 9순이 돼도 6순이 된 자손이 나갈 때 오늘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러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손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우리 자손이 하루라도 또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죽을 때까지 염려하는 게 자손에 대한 걱정인데요. 이렇게 마음을 놓으시고 이런 명다리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큰맘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또 소소한 금액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 찍으니까요. 많이 접수들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일, 3일, 7일, 8일, 9일 또 10일, 13, 17, 18, 19, 20일, 23, 27, 28, 2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 음력 생일의 끝자리입니다. 생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명장수 발언, 이 명다리 발언을 하셔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복 많이 받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희군 꽃 드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